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한국에 오자마자 또 들이대십니까? 네, 오셨으니까 대표님 마닐라에 계실 때 자꾸 먼저 대진을 공개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긴장하라고 그랬던 겁니다. 네, 그래서 긴장 바짝하고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덕분에 1차 티켓이 솔드아웃이 다 됐고요. 원래는 2차 할인 혜택은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문의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명절에 제대로 쉬지 못했거든요. 계속 뭐 전화도 오고. 에이, 구라치고 있어. 진짜입니다. 진짜 그 명절에 계속 저희가 사무실 전화를 착신으로 돌려놓고 갔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DM이나 이런 것도 메일 이런 것도 많이 와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귀하자마자 얘기를 해서 인터파크 쪽이랑도 얘기를 하고 해서 오늘 바로 이제 2차 할인 혜택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맘대로 하십시오. 맘대로 합니까? 야, 스폰서들 그 미리 구매해 놓은 거 남겨놔야 돼. 얼마 남겨놨습니까? 저희가 그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잘 조절해야 돼, 양을. 네, 알겠습니다. 2차 판매분은 저희가 양을 조금 조절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이번 대회는 지금 대진이 거의 다 역대급 대진들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팬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나쁜 대진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글쎄요, 여기 뭐 최용만 선수는 안 뛰었어요. 뭐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뒤로 빠지면 위험합니다. 자, 뒷박 잡고 이렇게 넘어뜨렸어요. 실시간 컨트롤 있어. 권하솔 선수는 안 뛰었습니까? 뭐 김보성, 윤영빈, 뭐 밥샵, 바우르 걸어, 김용배, 멜빈 마노프, 뭐 제프 몬슨 다 막 시청률 7% 8%씩 나왔었는데 케이블에서 본인들은 다 그때마다 역대급이니까 항상 네, 맞습니다. 본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 그때 당시에 막 5살, 10살 되던 지금 20, 30대 분들은 잘 못 봤을 수도 있나 보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죠. 공부하느라고. 네,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 네, 시합을 많이 못 했었으니까 많이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한번 얼리 버드인지 무슨 버드가 새 아니야? 맞습니다. 얼리는 뭐 일찍 일어나는 사람 먼저 죽는다 이거 아니야? 먼저 죽는다 아니고 하여튼 뭐 일찍 죽든지 뭐 많이 먹든지 뭐 2030 세대들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네, 금액이 조금 부담이 덜 되게 하려고 네. 많이들 나오셔서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중국에서 몇 년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오고 뭐 인도네시아 갔다 오고 이게 오프라인에서의 시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또는 뭐 오프라인에서의 스포츠, 격투 스포츠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15년 동안 뭐 해외로도 생중계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CCTV에서도 생중계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 생중계를 했을 때 스포츠의 흐름이 네, 끊기지 않고 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그 오프라인의 느낌을 네, 현장에서 직접 체감을 해보시는 것도, 일단 장충체육관이 역사적으로 격투 스포츠의 어떤 장소인지도 좀 서치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렇죠. 현장에 와서 한번 보시면 제대로 된 격투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2030 남자들 때문에 싸게 주자 그랬던 거잖아. 그렇죠. 아니야?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난 처음에는 이제 걔네들 저 알바하면 10만 원씩 다 버는데 하루만 잠깐 나가 일해도 10만 원, 15만 원씩 벌잖아. 네, 근데 왜 깎아줘? 내가 이렇게 했었던 거잖아. 네, 네. 깎아주지 마 그랬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 직원분들이 20대도 많고 30대도 많다 보니까 한번 이거를 경험을 한번 해보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한 거니까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보시라고. 이 리얼 파이터들의 진짜 모습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이렇게 25년도에 좀 팬분들을 위해서 많은 변화를 좀 시도하고자 2025년도의 첫 대회인 3월 장충체육관 대회부터는
엘보를 허용하기로 거의 확정이 된 듯 합니다.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상의를 하셔서 심판분들하고 마무리 하셔야 되지만 이미 거의 그 상황으로 굳혀진 듯 합니다. 뭐 이것도 물론 제가 살짝 한 발짝 먼저 우리 가오형 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 한데, 이런 내용 상의를 하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왜 로드 FC만 엘보를 허용하지 않느냐. 네. 전 세계의 격투 스포츠는 다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 젊은 직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셔서 용기를 내서 허용을 하는 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용기를 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왜 이게 여태까지 허용이 안 된 겁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문제죠, 사실. 정치인들이 문제고 네. 시대 착오적인 뒤떨어진 정치인들 또는 공감 능력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십몇 년 된 것 같아. 20년 됐는데 격투기 중계하지 마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피 나오잖아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뭐 정치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잖아. 정치인들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또 뭐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 거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뭐 위원장 또는 위원들을 임명하고 뭐 그러는 중에 국회의원들의 어떤 힘이 네.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네. 국회의원들의 힘이 센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방통위원이나 위원장한테 야 저거 격투기 쌈박질하니까 저거 그러니까 격투기를 중계하지 못하게 해. 그러니 방통위에서는 방송국에 전화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방송국은 문을 닫아야 되는데 말 안 들으면 제재를 하면 이제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송국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방통위에서 연락을 받은 방송국은 또 최고 약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격투기를 중계를 안 하던 시절이 있었고 피가 나고 막 그런다 그런 부분을 문제 삼아서 그랬었던 적이 있죠. 20여 년 전에. 그래서 저희도 전 세계에서 다 엘보를 때리고 막 찢어지고 또 그게 격투 스포츠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한국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또 방송국이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지껏 엘보를 좀 허용을 안 했던 거죠. 그때 권하솔 이광희 선수 그렇죠. 경기 그때 때. 한번 허용하자마자 또 찢어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단 금지를 시켰는데 이게 이제 로드 FC가 거의 뭐 아시아에서는 지금 유일하죠. TV 중계를 하고 있는 곳에서. 네. 그러니까 지상파 또는 지상파에 준한 스포츠 채널에서 중계를 하는 건 스포티비는 사실 스포츠 지상파 채널하고 거의 준하잖아요. SBS 스포츠, 뭐 KBS 스포츠, MBC 스포츠, 스포티비 이게 다 스포츠 채널로서는 파워가 큰 채널들이다 보니까 네. 이런 채널에서 중계하는 게 한국에서는 당연히 로드 FC밖에 없고 그리고 뭐 또는 이런 지상파 또는 국영 TV에 준한 이런 스포츠 채널들에서는 중계하는 곳이 없죠 대부분.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다른 데서는 뭐 발로 밟고 엘보 때리고 난리가 나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번에 용기를 내서 한번 시도를 하고 만약에 또 이거를 만약입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정말 시대착오적으로 막 피가 나온다 뭐 이러면서 또 우리의 격투 스포츠를 본인들의 어떤 억압, 탄압으로 인해서 또 방송국에 그런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는 격투기 팬들이 이 한국의 팬들 또는 나아가서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팬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저를 도와주셔서 그 해당 정치인에게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셔야죠. 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이거 역시 역차별이다. 전 세계 모든 격투 스포츠는 다 허용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또는 일부의 개인적인 그런 시각 그것으로 인해서 불쾌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공감 능력을 좀 발휘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격투 팬들이 저한테 힘을 좀 실어주셔야죠. 그래야 저도 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초창기 때 유튜브가 지금 뭐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되게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 요즘에는 많이 공론화가 됐죠. 왜 유튜브는 국내에서 돈을 벌어가고 네. 망 사용료나 이런 거를 조금 내고 세금도 조금 내고 네. 왜 네이버 카카오는 폭탄 세금을 맞고 이런 얘기가 이제 공론화 됐잖아요. 네. 왜 국내 기업은 맨날 불이익을 당해야 되냐고 왜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하기 좋게끔 만드냐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았어요. 몇 년 전에
UFC를 유튜브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UFC는 만 14세 허용이고 네. 로드 FC는 만 18세 금지 그게 걸린 거예요. 몰랐지 한 1년 가까이. 네. 너무 이상해서 봤더니 그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기를 했죠. 네.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지더라고. 처음에는 네. 똑같은 격투 스포츠고 우리는 하다못해 엘보를 안 쓰는데 네. UFC는 허용이 되고 14세부터 우리는 18세부터 허용이 되고 이렇게 좀 역으로 차별받는 국내 어떤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없게끔 이 제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사실 불평등하죠. 사실은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소수의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대중이 즐기는 대중 스포츠가 돼가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분들도 좀 여러 세대, 여러 시각의 어떤 공감 능력을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용기 내에서 엘보를 한번 허용을 한다. 그게 또 이 그라운드에서의 어떤 지루함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쵸. 그라운드 개비기 네. 뭐 이런 거. 그러면 스탠딩 상황에서도 엘보 허용됩니까? 네, 스탠딩에서 당연히 허용이 되고 그라운드에서도 허용이 되고 다 허용이 되죠. 그러면 수직 엘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수직 엘보는 아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태클하고 있을 때 뭐 원넥 태클 잡고 있을 때 이거를 엘보로 자기도 모르게 네. 척추 라인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한순간에 완전히 마비가 오고 장애가 올 수 있어서 한 인생이 잘못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위험하죠. 이게 허용하는 단체들이 있죠. 네. 최근에 UFC도 허용을 했죠. 수직 엘보를. 네. 그 존 존스 시합 때.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거 한 방 잘못하면 그냥 다 문 닫습니다. 그냥 방송국도 문 닫고 또 이거는 또 문 닫을 만한 경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수직 엘보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번에 황인수 선수 래시가드도 입고 경기합니까? 그 물어보는 뜻이 뭐야? 왜냐면 이제 엘보도 허용을 했고 그러면 그 황인수 선수가 래시가드를 입는 이유가 아 문신? 네, 가리려고? 네, 몸에 문신 때문에. 아 그치 그때가 한 10년 전 버전인데 네. 그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국에 그 문신을 몇 프로 하면은 뭐 가리고 뭐 이런 게 그 규제가 있을 거야. 그거는 격투 스포츠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모든 프로그램의 케이블은 어디까지 뭐 지상판 어디까지 그 허용 범위가 있을 거야. 근데 아직 아마 전신 문신에 대해서는 허용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들거든. 네. 그럼 이 부분은 내가 추후에 그 방송국이랑 네. 한번 물어볼게. 방송국에 물어보면 그 허용 범위가 있는지. 그렇죠. 근데 이건 있을 것 같아 느낌에. 저도. 이게 유튜브나 이런 거랑 좀 다르게 네. 유튜브는 뜨면 안 보면 그만이잖아. 네. 알고리즘이 안 보기 시작하면 안 보잖아. 네. 근데 TV는 틀어놓고 있단 말이야.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이게 틀어놓고 있잖아. 그 네, 채널을. 맞습니다. 그럼 보기 싫어도 우리는 밥 먹다 보면 봐야 되잖아. 네. 보기 싫어도. 네. 밥 먹다 보면 봐야 되잖아, 그거를. 그렇죠. 이게 TV의 어떤 이게 무서움이거든. 네. 틀어놓고 있는다라는 거지. 네. 보기 싫어도 강제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그 옛날에 리모컨 그래서 엄마랑 싸우잖아. 네. 드라마 보고 내나 나 이거 볼 거야 이러면서 이러듯이 뭐 식당에 가면 이제 싸울 수도 없잖아. 어디 가면. 네. 그러니까 어디 대합실 같은 데 가면 켜놓잖아 다. 그럼 이제 강제로 보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애기들도 그걸 볼 수 있잖아. 네. 지나가다 그지? 네. 그래서 아마 방송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이거는 뭐 아주 전문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냥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아직 확인을 안 해봤지 그 부분. 하긴 그 래시가드가 입으면 본인도 불편할 거고 그치? 그렇죠. 상대방도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맞습니다. 근데 이 목이 막 쫄리면 네. 나는 본인이 더 답답할 것 같은데 네. 이게 한 2라운드, 3라운드 되면 체력 떨어졌을 때 막 목이 쫄리면 네.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네. 네.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네. 그래도 이게 TV로 중계를 해야 사람들에게 많이 재방송이나 이런 게 보여지고 그렇죠. 그래야 스폰서들도 네. 사실 다 만족을 하고 많은 기자분들이 기사를 또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 분들은 또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고 유튜브 볼 사람도 유튜브 보고 TV 볼 사람 TV 보면 되는 거고 어쨌든 페이스북, 인스타 많은 곳에 많이 노출을 시켜야 선수들도 많이 노출이 되는 거고
이 스폰서들도 그 홍보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저희 3월 대회 남은 대진들은 또 선 공개하실 겁니까? 저희 몰래? 미리 알면 다 불어버릴 겁니다. 그럼 컨펌 안 받고 저희가 그냥 발표하겠습니다. 미리 내가 냄새가 나는 게 몇 개 있어. 저는 뭐 다음 대회도 장소도 알고 있고 대진도 몇 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숲하고 잠실에서 또 해야 되잖아요. 4월이나 5월달에 한번 해야 되고 그쵸. 6월달에 대관이 확정돼 있는데 거기 대진표도 내가 몇 개 알고 있지. 말 안 들으면 네. 바로 발표해버리겠습니다. 이게 내가 발표를 하면 이 직원분들이 바로 몇 시간 안에 발표 또 만들어야 돼. 지들이 후달리는 거지. 바로 몇 시간 안에 오피셜 발표를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발표해버리면 이제 직원들 열심히 일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야, 근데 한국은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다. 네. 지금 갑자기 진짜 심각하다. 와, 너무 심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필리핀은 엄청 공기가 맑았습니까? 마닐라는 맑더라고. 날씨도 따뜻하고.